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 모델을 설명하고 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는지 이유들을 정리해줘 라고 질문을 해봤더니 코페르니쿠스 정식명은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 1473년에서 1543년 네 사람이고요. 태양 중심설 힐리오센트릭 모델은 당시 널리 받아들여지던 지구 중심설 지오센트릭 모델과는 완전히 다른 우주관을 제시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 중심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있느냐, 우주의 중심에 태양이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이제 차이였죠. 아래의 코페르니쿠스 모델의 주요 내용과 그것이 당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던 이유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 모델 설명.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다. 이 부분이 사람들이 쉽게 잊고 있는 지구가 돈다 라고만 생각하지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다. 이 생각이 이제 이 주장을 했다는 걸 이제 잘 잊게 되죠. 지구를 포함한 모든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죠? 이 지구도 하나의 행성이다. 지구 역시 자전하고 있으며 하루에 한 바퀴 24시간 회전하고 또한 1년에 한 번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고 봤다. 그렇죠?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구의 크기를 이미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예측하고 있었고 또 태양과의 거리 이런 것들을 대충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계산이 되는데 움직이는 속도가 너무 엄청나게 빠른 속도, 그 속도를 자전 속도만 해도 시간당 1000km가 넘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공전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빠른 속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사람들이 왜 못 느끼느냐, 이 부분을 이제 대답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3번, 천구의 1, 2운동은 지구 자전 때문이다. 별들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말하자면은 지구 중심설로 우주의 별들이 우주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의 무한에 가까운 속도로 먼 별들이 이제 우주를 하루에 한 바퀴씩 계속 영원히 끊임없이 돌아야 되니까 이 부분이 이제 거꾸로 코페르니쿠스의 모델이 훨씬 더 설명하기 편한 그런 부분이긴 하죠. 또 제일 중요한 건 이 행성의 역행 현상의 설명. 지구와 다른 행성들이 태양을 공전하기 때문에 특히 특정 시점에 겉보기 운동이 반대로 나타나는 역행 현상을 자연스럽게 설명 가능하다. 즉 지구보다 바깥에 있는 외행성들이 때로는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 때문에 지구의 속력에 이제 따라잡혀서 앞으로 가다가 다시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훨씬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5번째는 이제 다른 지구 주위를 돈다. 예외적으로 달만은 여전히 지구의 위성으로 지구 주위를 도는 것으로 유지했다. 불고기님이 들어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지금 읽고 있는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과 지동설이죠. 지동설과 그 당시 사람들이 코페르니쿠스의 이 이론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그런 이유가 뭘까? 이것들을 이제 좀 정리해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적 모델이
당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던 이유는 첫 번째, 종교적 이유였다.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경에 기반한 지구 중심적 우주관을 지지하고 있었다. 성경 구절, 태양이 멈췄다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지구가 움직인다는 생각은 이단적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알려진 오해이고 잘못된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로마 카톨릭이 성경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주를 본 것이 아니라 프톨레마이오스라는 그리스적인 세계관 안에서 말하자면은 형성된 우주에 관한 관점이 성경의 관점과 가까울 수 있다라는 생각,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 지구 중심설을 지지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저한테는 이제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현대인들이 이 중세를 오해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적어도 저한테는요. 두 번째 이유, 상식과 관측의 불일치. 일상 감각으로는 지구가 움직인다고 느껴지지 않음. 그렇죠. 지구가 돌고 있다면 왜 바람이 강하게 불지 않나? 왜 우리는 날아가지 않지? 같은 의문이 제기돼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금방 지구가 돌고 있다면 그 속도, 자전하는 속도, 공전하는 속도들을 어느 정도 계산을 할 수가 있을 때 그 계산된 상황에서 깜짝 놀랄 만큼 굉장히 빠른 속도죠. 지금도 아마 사람들이 자전 속도라든지 공정 속도를 생각을 해보고 나면 지금 현대인들도 굉장히 왜 우리가 이걸 못 느낄까?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만도 시속 1000km 비행기보다 훨씬 더 빠른 말하자면은 음속보다도 훨씬 더 빠른 마하의 속도로 돌고 있으니까 또 공전 속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에게는 이제 굉장히 신기한 일인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전통적 권위에 대한 도전. 1400년 넘게 지배적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의 지구 중심 모델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거부감이 큼.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학문 체계들을 장악하고 있었던 원리들, 즉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철학에 기반한 그리스적인 세계관, 우주관과 그것이 잘 수학적으로 표현된 프톨레마이오스의 지구 중심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을 이제 확실히 뒤집을 만한 그런 메릿이 있어야지만 받아들이고 또 우리 감각적으로도 쉽게 받아들여야지만 느껴져야지만 이제 쉽게 우리가 지금까지 틀렸구나, 이게 맞구나라고 할 텐데 그런 요소들이 없었던 거죠. 계산상으로도 프톨레마이오스적인 그런 모델이 행성의 위치를 예측함에 있어서도 크게 차이가 없고 또 계산이 좀 복잡하다는 면이 있지 계산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고 또 감각적으로도 오히려 프톨레마이오스적인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안정적인 코페르니쿠스적인 체계는 이렇게 빨리 도는데 우리가 모른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네 번째는 이제 기술적, 관측적 증거 부족. 코페르니쿠스 시대에는 아직 망원경이 없었고 그 모델은 실제로 관측 정확도가 지구 중심 모델보다도 더 좋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맨 위로 올라가야 된 중요한 요소라고 봐요. 망원경이 있어서 실제로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관측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그 관측을 더 정확하게 예측하고 계산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그냥 똑같이 눈으로 보고 계산, 관측 정확도 자체 또 계산상의 문제들도 큰 차이가 없는 오히려 지구 중심 모델보다도 더 좋지 않은 면도 있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이죠. 모델이 단순해 보였지만 행성의 움직임을 맞추기 위해 여전히 복잡한 계산, 이심원이 필요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핵심은 자신이 새로 세운 모델이 훨씬 더 간단하다
심플하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수학적으로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이제 코페르니쿠스의 핵심적인 주장이고 감각이었던 거죠. 그것이 점점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었을까? 그게 지금 신기한 부분인 거죠. 왜 복잡하지만 더 늘 써왔고 더 정밀하게 느껴지는 그런 모델보다 별로 좋지 않지만 간단하면 이게 더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뭘까? 이 부분이 아주 핵심적인 요소이고 그 요소를 즉 수학적으로 더 의미 있는 간단한 모델이 진리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그런 핵심적인 문화적 배경이 오히려 중세의 기독교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훨씬 더 낫다. 저한테는 적어도 그렇게 보여지네요. 사회적 위험성, 새로운 우주관을 지지하다가는 종교적 탄압이나 사회적 배척을 받을 수 있었음. 실제로 갈릴레오가 나중에 그 피해자가 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적극적인 오해, 일종의 잘못된 역사관을 만드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요. 갈릴레오가 이런 것의 피해자였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이제 정치적인 요소들에 자기가 뛰어들었던 그런 면이 있고 스스로 교황을 폄하하고 교황과 좋은 관계에 있었다가도 책을 통해서 자기가 친하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교황을 무시하는, 교황을 바보 취급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갈릴레오가 대화체의 책으로 쓴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요소가 돼서 또 라이벌을 교황청 내에 라이벌 과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의 역학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문제가 돼서 가택연금이라는 그런 판결을 받게도 됐지만 또 그것이 실제로 아주 엄밀하게 적용되지도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런 식의 이런 천동설과 지동설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도 꽤 많은 편견이나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네요. 하여튼 코페르니쿠스의 자꾸 천동설이라고 하네요. 천구 중심 힐리오센트리시즘, 즉 태양 중심적 우주 모델, 즉 지금은 우리에게 지동설이라고 불리우는 그 지동설이 어떤 의미였고 왜 처음에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조금 살펴봤네요.